인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토스의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프로젝트 생성 관리 일정 설계 기능의 이제 향후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차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요 일정 이제 PM이 사용하는 기능과 이제 자원 비용, EVMS, 이제 운영, 멤버 시나리오, 이제 로드맵 이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젝트 생성 관리기는 이제 웹에서는 이제 협업 플랫폼으로 지금 이용 중에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이제 저희 ID에서 이제 일정 편집기로 이제 PM 전용 작업 환경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조직과 프로젝트 멤버를 관리하고 이제 PM은 ID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일정을 편집합니다. 모델 비에이블 뷰 액티비티 그 모델을 이제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웹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나 이제 매니저로 지정된 사람은 이제 PM으로 권한이 생성이 되고요. 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그런 권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방식을 한 장으로 정리한 화면인데요. PM은 ID에서 일정을 편집하고 멤버는 웹에서 이제 본인 작업을 확인하고 상태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든 화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프로토타입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첫 일정을 만든 화면인데 복잡한 설정 없이 파일 이름, 근무일, 근무 시간 정도만 이 프로젝트 일정에서 정하고 나중에 일정을 계산할 때 주말이나 휴일을 자동으로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모델러의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 파일은 이제 CSML 파일을 가져와서 그 시스템 모델을 만들었다면은 그 모델에서 작업 구조를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단계, 하위 단계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트리 형태로 그대로 들어오게끔 하고 이제 모델 안에서 정의된 작업 순서는 작업 간 의존성으로 이제 자동 변환되게끔 이제 일정을 백지에서 짜는 게 아니라 이제 CSML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그 일정이 나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져올 때는 이제 파일 이름을 정하고 이제 CSML 파일 선택해서 가져오게끔 UI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CSML 파일이 변경이 됐으면은 이제 변경된 감지 기능을 추가로 넣을 예정입니다. 뭐 이미 만약에 CSML 파일을 가져와서 일정이나 자원 비용 그런 것들 이미 입력을 했는데 그게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새로 추가됐거나 빠졌거나 이름이 바뀐 부분만 골라서 반영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몇 번을 다시 바꾸고 가져와도 그동안 이제 PM이 입력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트 차트, 이제 PM이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주력 화면입니다. 이제 작업 막대를 이제 마우스로 끌면 뭐 날짜가 바뀌는 그런 드로그 앤 드롭다운 기능. 그리고 이제 막대를 보시면은 이제 위 아래로 이제 두 단이 나뉘어 있는데 이제 위에는 이제 일정상 실제 진척한 작업량 진척이고 아래는 이제 그 계획한 진척 PM이 이제 계획을 한 진척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EVMS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멤버별로 필터링 기능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링 하지 않은 일반 다른 멤버가 나오는 상태예요. 이제 이게 계획까지 이제 실제를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오버레이 기준선 오버레이를 둬가지고 이제 처음 세운 계획을 기준선으로 잡아두면은 현재 실제 진행 막대 위에 그 계획을 점선으로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계획보다 며칠 밀렸는지 혹은 당겨졌는지 그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하나를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작업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상세 표지창이 열리고 이제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 위에 탭 형태로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작일, 종료일, 기간을 넣는데 이제 기간은 이제 근무일 기준이라서 주말을 자동으로 건너뛰고요. 이 제약 조건이 지금 원래 MS 프로젝트에서 한 8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처음 계획으로는 이제 4가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빨리, 그날 이후 시작, 이날까지 완료,
반드시 이날 시작. 이제 마감일을 따로 두는데 그 마감일은 지나면은 표시만 해두고 일정을 강제로 옮기진 않습니다. 제약과 마감을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 제약 조건은 그 MS 프로젝트에 있는 기본 기능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탭에서는 이제 담당자 검토자를 배정한대요. 이제 한 작업에 여러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고 그 검토할 사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은 100%, 다른 한 명은 50%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계획 원가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 기간과 자원 단가, 배정률을 곱해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기계나 뭐 비용, 아니 외부 발주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고정 비용 별도로 따로 입력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일정 진척이나 아까 그 간트 차트에서 두 줄로 나왔던 걸 말씀드리는데 이제 진척 탭이 이제 하나는 일정 진척이고 하나는 작업량 진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은 70% 지났는데 실제 작업이 50%밖에 안 됐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만약에 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험 지표로 이제 신호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량 진척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가 일일이 PM이 일일이 입력하기가 힘들지, 여기서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입력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트 생성 관리 그 웹에서 멤버들이 직접 자기가 진행한 일정 진척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탭은 그 프로젝트 생성 관리기 있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한테 이제 일이 몰리는 상황을 이제 자동으로 풀어주는 자동 평준화 기능인데요. 이게 그 만약에 특정 인력이 같은 기간에 150%로 잡혀 있는 걸 감지하고 옮길 수 있는 작업을 시스템이 제한합니다. 이거는 AI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MS 프로젝트에서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이제 간트가 이제 시각적인 화면이라면 테이블은 이제 여러 작업을 한 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할 때 쓸 화면입니다. 이제 엑셀처럼 이제 셀을 클릭해서 인라인 편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 형태에서도 이제 컬럼을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끔 컬럼을 표시하는 기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를 일괄 변경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자원 관리 화면인데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팀이나 장비, 재료까지 자원으로 등록해서 각각의 단가와 가동률을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아래 히트맵을 보시면은 그 자원별로 이제 주마다 얼마나 일이 잡혀 있는지 색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빨간색이 과부하입니다. 누가 언제 바쁜지 이제 색깔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멤버 블록인데 이게 멤버 블록이가 저희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프로젝트에 속한 그 멤버들을 이제 여기다 불러와서 이제 PM이 직접 이제 다 자원 평준화를 입력하든 뭐 그런 걸 다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팀도 불러올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제 자원 편집 한 명씩 PM이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여러 자원의 이제 단가를 한 번에 바꾸는 화면입니다. 이제 고정 금액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전체 10% 인상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편집의 이제 나머지 탭인데요. 이제 이 자원이 이제 어떤 작업에 배정되어 있는지 이제 기간과 배정을 한눈에 이제 보는 읽기 전용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서 설정인데 이제 EVMS로 넘어가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려면 이제 먼저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기준선입니다. 이제 지금 시점의 일정과 이제 자원 비용을 이제 사진 찍듯이 그대로 박제를 해두고 이제 작업수와 총 계획 원가가 자동으로 요약되고 이제 한 번 잡은 기준선은 이후 일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제 위쪽 카드가 이제 계획 비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게 반영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이스 라인 이제 GPU가 계산되려면 이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넣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 기준선 이력에 보시면은 초기 계획 1차 변경, 2차 변경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을 둬서 이제 실제 비용을 입력해서 그 추세를 이제 분석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오전에 그 발표했던 이제 프로젝트 웹 화면에서 이제 일반 멤버 이슈를 이제 PM이 그 이슈를 공식 이슈로 이제 이 실제 작업 평준화와 EVMS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일정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PM이 이제 일정과 자원만 얻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한 직후에 이제 간택을 반영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PM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대시보드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부하, 다가오는 검토 대기 중 작업, 종료일의 위험 경로, 이런 화면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전체 대시보드인데요. 그 아까 CSML 파일을 여러 개 해서 이 프로젝트 하나의 일정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모든 일정에 대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PM이 만든 이 일정 간트를 이제 WBS 내보내기 기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접목할 이제 향후 개발 계획으로 이제 AI를 접목할 예정인데요. 일정 초안 생성이나 자원 진척 추천, 지연 완료 예측, 자연어 질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 일정 생성 같은 경우는 그냥 AI한테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만들어줘 하면은 그냥 간트 형태로 그 기본 틀을 CSML 파일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CSML 가족이 이제 AI가 이제 CSML 모델을 앞에서는 CSML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다면은 이제 AI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 그 자원 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었는데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AI가 직접 과거를 분석해서 이 작업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충돌이 풀린다. 그런 근거와 함께 이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 만들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위험 브리핑이나 주간 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대시보드를 보고 이 프로젝트의 크리티컬 패스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경로와 현재 지연 상황을 바로 답해서 이번 주 위험 3가지 요약해줘 이러면은 한 정리해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화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로는 이제 일정과 간트, 기준선 이런 ID 기반으로 이게 동작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자원 평준화 코드와 AI 기능, 이게 이제 PM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동시 편집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추세 분석이나 그런 걸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UI, 저렇게 이제 시리즈 오브 UI를 딱 제공하면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 다이어그램 모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타 모델하고 연계성과 관련된 거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CSML 파일이 그 모든 다이어그램 모델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일정 설계 자체는 이제 그 CSML 파일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들은 CSML 파일로 CSML 파일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타 모델과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이어그램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연동한다는 게 표현이 안 돼 갖고 있는데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연동한다든지 그래서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모델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간트 차트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